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전평론가님. 네, 오늘은 이제 계엄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서 해보려고 하는데요. 예. 계엄 당시에 네. 가장 놀랐던 사람은 네. 북한일 것 같거든요. 지금까지는 여태까지 조용했었단 말이죠. 네. 북한은 좀 어떤 상황이었다고 보시나요? 사실 이제 오늘 과거 역사를 좀 보면 우리나라에서 이런 돌발적인 상황이 생기면 북한은 굉장히 당황해요. 뭐 대한민국의 간첩도 많고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과거에 이제 뭐 12.12 군사 반란, 그다음에 5.16 군사 정변, 그리고 이번에 12.3 비상계엄까지 보면 공통적인 특징이 북한이 대부분 예측하지 못한 상황들이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보는 건 우리나라가 보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아직은 그렇게 걱정할 만한 상황은 아니에요. 심지어 이제 80년도에 이제 5.17 그때 이제 비상경 확대됐을 때, 그리고 이제 광주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 나왔을 때, 그때 당시에 나왔던 관련돼서 이제 탈북자분들이 쓴 여러 가지 책들을 보면 5.18 광주와 민주화운동이 일어났을 때 실제로 이제 일어나니까 북한에서 간첩들을 준비를 했었어요. 네. 대남 투쟁의 본격적인 계기가 마련됐다 해서, 그래서 사실 준비를 했다가 광주 민주화운동이 조기에 진압이 돼버리면서, 그러면서 당시 대남 이 공작 책임자가 숙청을 당했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 정도로 북한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이런 군사 반란, 군사 정변, 비상경우가 생기면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최근 뭐 심지어 일부 이제 대북 전문 매체 같은 데서 갑자기 회의를 했다. 혹시 북한의 지휘를 안 받는 모종의 부대가 남아 내려간 거 아니냐. 뭐 이런 것까지 나왔다는 뉴스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당황스러워하는 걸로 보여지고, 김정은 입장에서도 난감하죠 이게. 그 전도 충격적이었던 게 11일에 북한이 조선중앙통신하고 노동신문에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제 국회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항의 활동들을 공개를 했어요. 북한의 생각으로 봤을 때는 이런 것까지 공개를 한다고? 왜냐면 이게 체제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것들 아니에요. 근데 이제 김정은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지금 이국가 체제, 남한은 뭐 별개의 국가다. 그렇죠. 그다음에 다른 민족처럼 막 얘기하잖아요. 요거를 좀 더 지금 보니까 강조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그렇게 보여지기도 하고, 다만 북한 사람들이 보는 신문에 나왔다라는 게 차후에 좀 여파가 있을 걸로 좀 생각해요. 북한 사람들의 굉장히 심리적 충격으로 올 수도 있다. 남한은 저렇게 국민들이 반대를 하네? 그리고 이게 군인들이 투입되고 했는데 이런 내용도 지금 다 나와 있거든요. 조선중앙통신하고 노동신문에. 굉장히 좀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약간 김정은이 약간 오판하는 게 아닌가. 유튜브에서 유명하시고 전에 이제 국회의원까지 하셨던 분이 갑자기 그런 얘기를 모 유튜브에서 채널에서 하시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좀 충분히 짐작이 되는 상황입니다. 왜냐면 이제 과거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의 부끄러운 역사이기도 한데, 계엄 관련돼서 사실은 1970년대 말 이전에는 유엔군 사령관이 우리 군의 전투시 작전 통제권을 갖고 있었어요. 5.16 군사 정변 때도 사실은 유엔군 사령관이 모르게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고, 그 다음에 12.12도 마찬가지였고, 12.12 때는 이제 한미연합사 사령관이 전평지 작전권을 다 갖고 있었는데, 당시 노태우 씨가 부사단장이었던 노태우 씨가 전방위인 부대를 빼서 서울로 데려왔죠. 그때 이제 주한미군 사령관이 노발대화 했죠. 뭐 하는 짓이냐. 나중에 알았고, 물론 이제 12.12가 일어나는 순간에는 포착을 했지만 추후에 이제 정확하게 알게 됐죠. 그렇게 두 번의 사건이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 일각에서는 뭐 전시작전권 회수해야 한다 하지만은
어쩌면 무한미군이 전평시 작전권을 갖고 있어서 그나마 큰일이 안 났던 거예요. 역설적으로. 물론 이번 12.3 비상계엄은 이전하고 다릅니다. 왜냐하면 평시 작전권을 우리가 90년대에 이제 인수했기 때문에 비상계엄과 관련돼서 미국의 사전 통보할 의무는 없어요. 근데 이번에 어떤 문제가 생겼냐? 사후 통보를 해줬어야 되는데 미 대사가 연락이 왔는데 전화를 안 받아요. 지금 외무부 장관이 전화를 안 받고 쌩깠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화가 많이 났고, 그리고 과거에 보면 그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이승만 대통령이 워낙 미국의 말을 안 들으니까 끌어내리려는 계획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에버레디 플랜이라고 그러는데 52년도에 그때 이제 6.25 전쟁이 한창일 때 그때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유엔군 사령관하고 협의도 없이 방공포로 석방하고 했거든요. 전쟁 기간인데. 그러니까 이제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 이거 더 이상 이승만 대통령을 믿을 수 없다. 그래서 실제로 끌어내리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고 4.19 때도 그랬어요. 4.19 혁명이 뭐 이제 역사로 배우셨겠지만 경찰이 발포를 하면서 수백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그러다 보니까 당시 외무부 장관이 군의 국방부 장관한테 계엄을 해야 될 것 같다 요청을 했고 그때 이제 김정열 국방부 장관이 뭐라냐면 계엄을 하기 전에 유엔군 사령관한테 전화를 합니다. 상황이 이러이러해서 계엄을 해야 될 것 같다. 왜냐면 그때는 이제 전평시 작전권을 유엔군 사령관이 갖고 있었으니까 부대 이동이 필요하다. 그래서 유엔군 사령관이 알았다. 허가를 받고 그 다음에 이승만 대통령한테 계엄 건의를 했어요. 경비 계엄이 그때 발령됐거든요. 근데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자꾸 정치적 책임을 안 지고 하야도 안 하고 하니까 당시에 이제 계엄군 사령관이 누구였냐면 송효찬 육군 참모총장이었어요. 미국 측에서 송효찬 육군 참모총장한테 제타를 지원해 주겠다. 그런 제안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12.12를 한번 겪었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지만 주한미군 내에는 비상시에 대비한 그런 작전 계획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고 물론 그게 아주 극비겠죠. 거기다가 지금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이번 12.3 비상계엄은 어떻게 보면 용납이 안 되는 상황. 우리나라가 미국의 이제 주요한 동맹국이고 그러한 주요한 동맹국의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식 민주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였거든요. 근데 이 미국식 민주주의를 붕괴하려고 했던 이 엄청난 지금 사실 향후 한미 관계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줄 수가 있어. 그래서 사실 뭐 만약에 이제 계엄에 출동된 부대들에 의해서 유혈 사태가 발생했다 그러면 아마 주한미군이 실제 출동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주한미군 같은 경우에는 지상군 부대, 미 육군 같은 경우에는 순환 배치로 들어옵니다. 지금 순환 배치로 들어와 있는 부대가 스트라이커 여단입니다. 스트라이커가 뭐냐면 스트라이커 장갑차를 운용하는 부대예요. 차륜형 장갑차, 바퀴가 달려있는. 근데 이 스트라이커 여단은 장점이 있습니다. 바퀴가 달려있죠. 신속하게 운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정말 상상하기 좋지만 계엄군하고 시민들 간에 유혈 사태가 발생했다. 그리고 심지어는 뭐 지금 서울까지 출동하려고 했다라는 뭐 소문들도 나오고 있는데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계엄군과 시민 사이를 띄워놓는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우리 정부나 정부의 활동에 개입을 할 수도 있는 플랜 B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들이 물론 지금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과거 사례들을 봤을 때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12.12 때도 군사 반란이 성공했지만 사실은 이것도 이제 일종의 썰이긴 한데 미 측에서 군내 요인들을 동원해서 전두환을 제거하려고 했던 움직임들도 있었다.